네. 그런 거 맞물리면은 그때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역시 반등이 나오겠죠. HBM4까지는 하이닉스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다음 버전에서 거기에서 승부수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시장 코스피 얘기하려면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뭐 수율, 고객사, 유치,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현재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곧 3등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아, 그런 위기감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쟁력을 논하기 전에 일단 고객을 확보해야지 뭔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들리는 얘기는 뭐 퀄컴도 곧 떠나는 분위기고 수율은 뭐 4나노가 80%까지 올라왔다면 이건 사실은 80%면은 고객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하고도 남는데 확보하는 게 아니라 떠난다고 하는데 뭐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는 아직은. 사실은 이제 기사들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네. 좀 답답해요, 사실은. 거기다가 2나노가 수율이 지금 40%대까지 올라왔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TSMC가 60%까지 60% 정도 한대거든요. 20% 차이면 크죠, 크기는. 근데 2나노를 할 줄 아는 데가 지금 삼성하고 두 군데라면 2나노에 대한 니즈가 많다 그러면 사실 고객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다 단독이에요. 단독이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뭐 엔비디아하고 뭐 어디에 최종 무슨 테스트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네. 2나노 받는지 안 받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는 이런 걸 단독으로 자꾸 내시는 것보다는 네. 삼성전자에서 어떤 식이든 좀 소통을 좀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 단독으로 내는 게 삼성전자 측에서 원해서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부터 그 단독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쪽에서 진짜 푸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네, 보통의 경우라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에서 단독을 줄 일은 없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할 때 주가를 받치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불안한 이미지 또는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옛날 걸 돌아보면 바꾸 쓴 기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리고 요즘 단독이라는 게 보면은 무슨 경제 케이블 TV 채널에서도 단독으로 막 나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 문제는 그게 사실은 시장의 혼선만을 더 이제 자꾸 주게 되는 거고 또 하필 단독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독 해가지고 수율이 얼마까지 올라왔다. 어저께 나온 기사도 보니까 이제 그 디램 뭐 원C 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뭐 60% 70%까지 올라와서 뭐 고무적이다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파운드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런 거는 좀 회사에서 좀 소통을 좀 정례화 해주든 아니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언론에다가 좀 릴리스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너무 단독이 난무하니까 이걸 가지고 괜히 흥분했다가는 뒤통수 맞는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엔비디아 단독 기사 뭐 언제 퀄테스트 통과 안 되더라. 올해만 한 3-4번 본 것 같은데. 네, 뭐 양치기 소년처럼 되고 있는 그래서 사실 보면 상황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때그때 좀 안 되면 안 된다고 소통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지금은 사실 주가가 엔비디아 콜 통과에 대한 기대치 1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뭐가 아쉬워서 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퀄컴도 떠나갈 가능성이 있고 수율은 올라왔다고는 뭐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사는 새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떠나가고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네. 이제 한 가지
삼성이 그 과거에 이제 이 파운드리 쪽을 하게 될 때 보면 큰 거 위주로만 하려고 그랬었고 네. 첨단 쪽 위주로 받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고객 베이스가 낮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좁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해보고 그냥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율도 더 개선도 안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악순환이 지속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 한진만 그 대표 네. 취임하고 나서는 이 양반이 영업 통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레거시 쪽도 해라.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뛰어라. 작은 것도 이제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것 같고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좀 오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되게 작은 변화긴 하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봐야지 어쨌든 늘어요. 그렇죠. 레거시가 됐든 첨단이 됐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비 절감이 되죠. 네.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사화된 것들 다 스크랩은 해놓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스크랩을 신문 옛날에는 쪼개 잘라가지고 기사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다 네. 저장을 해놓잖아요. 저장을 해놓는데 저장된 것만 놓고 보면 파운드리가 뭔가 크게 변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만 놓고 보면. 어떻게 자, 변했을까요? 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2나노가 40%까지 됐다고 그러고 3나노가 60에서 70, 4나노는 80이에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수율이 30% 이상만 돼도 흑자가 나요. 네. 그럼 이제 진짜로 어디서 할 데가 없으면 삼성에서 받으면 삼성이 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 TSMC보다는. 그렇죠. 그럼 오파 받으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은 저쪽에 줄 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쪽도 첨단이 된다 그러면 아쉬운 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 안 들어오냐는 거죠. 자, 일단 수율 개선됐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T사라고 해서 소문났었는데 그쪽하고 협업력이 계속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기사 보면 이나노 쪽 관련해서 엔비디아 그쪽하고 엔비디아하고 메타였나 두 군데 그 최종적으로 테스트 받고 있다. 그러면 마치 이제 곧 혹시 이나노 쪽 수주 뭐 이런 기대감도 그렇죠. 그 기사 나왔었어요. 네.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TSMC란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는 이거 돌파구 못 찾는다. 자체 영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해 상충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떠난 이유도 그 칩 때문에 칩 설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마음 편하게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분사해가지고 이 회사를 갖다 완전히 그러니까 삼성 거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네. 이 회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살려놔가지고 궁극적으로 삼성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삼성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파운드리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 거는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집착, 내 회사, 네. 내 건데 이게 그러다가 꼭 크게 터지잖아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 주도권 이 부분에 대한 집착만 하지 않으면 분사해가지고 분사하기 전에죠. 물론 이제 빅테크하고 협업해가지고 지분 받고 투자 받을 거 약정하고 분사해가지고 그 회사를 갖다가 당장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제 돈 받고 삼성에서도 자기 지분만큼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 계속 수율 올려가면서 네. 상장을 시켜버리면 나스닥에 그냥 거래소 말고 저는 우리나라 말고 나스닥으로 상장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장을 시키면 빅테크를 주주사로 가져가면서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다만 거 공장 짓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각 밖으로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가지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은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구조 개편에 대한 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최근에 제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저도 저한테 이제 스크랩 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얼마 전이었거든요. 한 2주 전인가? 그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사 여부를 곧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을 네. 하겠죠. 분사를 하든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아직은.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기업 역량을 메모리 쪽에 집중할 거면 분사하고 이쪽은 같이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아둥바둥 꾸려가면서 네.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빅테크하고 같이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메모리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뒤떨어져 있는 역량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네. 삼성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HBM 관련된 내용인데, 네. HBM 3E는 이제 또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HBM4를 지금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HBM4에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일단 봐야 될까요? HBM4 관련해 네. 가지고 기사 나왔던 거나 이 내용을 보면 하이닉스는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HBM4를 애초에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하면서 지금 12단이잖아요. 저 3E가. 근데 이거를 16단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12단으로 4가 이제 결정이 나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율에서 하이닉스를 이길 수가 없죠. MRMUF 방식을 이기질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그 기사라든지 내용 들어보면 70에서 80% 정도는 역시 거기 독점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떠버리기는 엄청 떠벌렸는데 수율은 생각처럼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나머지 시장을 놓고 싸우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BM4까지는 하이닉스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제 4E 버전이나 그 다음 버전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적용이 되면 네. 거기에서 승부수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에는 4에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게 조금 뒤로 밀리는 분위기.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문제로 짚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파운드리 쪽도 있을 거고, HBM 진입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의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주가의 모멘텀이 되는 요소는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뭘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HBM4 혹시라도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퀄통과가 네. 뉴스가 나오면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네. 기술적으로 그만큼 따라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나오더라도 빅테크 쪽하고 어떤 계약 이슈가 좀 구체화돼서 구체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된다든지 네. 이런 게 나와준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지금 어쨌든 빈집이니까 네. 빈집 효과가 워낙 강세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맞물렸을 때 빈집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패시브 들어오면은.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 주시긴 했는데 환율이 좀 그래도 안정화되는 기조가 확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빈집 자금들, 그러니까 빈집인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정화되는 환율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정화되는 수준이라는 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안정화라는 거는 갑자기 1,430원에서 1,350원까지 100원이 그러니까 80원이 훅 떨어지는 네. 그런 그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받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보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는데 툭 빠져버린 거거든. 이게 될지 긴가민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쵸. 이제 다시 되반등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달러 외 기타 통화들이 어쨌든 강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그림이 나오니까 원화도 그러면 강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운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좋게 말하면은 원화가
비교적 싸다 싶을 때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여건은 아닌데 네. 갑자기 원화가 초강세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게 외국인들이 투자 유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 실적 악화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못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좀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지게 되고 이게 원화 강세가 좀 기조화된다라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 그 5월 초 연휴 기간 때 툭 떨어졌을 때 네. 그때는 실제로 안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리바운딩 되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5월 달에 아마 1조 원 가까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오늘 많이 팔아가지고 또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원화 강세가 좀 기조가 된다에다가 또 MSCI 그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되고 나면 1년 뒤에 결정이 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반 요건은 거의 다 갖춰준 상태잖아요. 여기에다가 정책적으로 백업을 해줘가지고 주주 환원 강화해주고 주가 저밸류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갖다 강제화시켜서 올리게 한다든지 네. 배당소득 분류가세 해줘서 유인 높여주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안 들어올 요인보다는 들어올 요인이 더 많죠. 원화가 또 달러가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급락을 하진 않더라도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강세 쪽에서는 약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네. 그런 거 맞물리면은 그때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역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우리나라 아까 뭐 말씀 주셨던 내용이랑 좀 연결성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정책상의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래서 삼성그룹에. 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으로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생길까요?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은 삼성전자일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작업일 거죠. 그럼 아마도 물산 거는 뭐 옮길 리가 없을 거고, 그럼 생명 거 지분을 물산으로 일정 부분을 옮기려고 하겠죠. 네. 근데 여태까지 패턴은 이게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다 통으로 옮기는 어떤 삼성전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그림이 나올 때는 주가를 못 올렸었어요. 그렇죠. 부담을 아무래도 좀 덜 안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인적 분할하기로 한 거는 저는 그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호탄이라는 게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주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인적 분할할 때 이제 지주회사 플러스 연구회사 그 다음에 이제 CDMO 회사니까 그럼 CDMO 지분을 갖다가 생명으로 넘기고 저쪽에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다 가져올 필요도 없고 거기서 추가로 팔지 않을 정도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 하는 데는 큰 차이 없이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에 조금 더해가지고 지금 삼성중공업 역시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매각을 하든 아니면 또 지배구조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전자 밑에 있는 걸 갖다가 떼가지고 옮기든 네. 그런 작업도 가능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태까지 경험상으로는 전자의 지분이 움직일 때 주가가 아주 강하진 않았었다. 이제 그거는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사실 있기는 한데 그 하나라도 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시원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워낙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삼성전자 계속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안 인사이트 주신 우리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